예, 후보자님, 정은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 누설에 대해서 판결문을 이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법원이겠죠. 김현보 검사관이 2016년 5월 2일부터 9월 19일경까지 40회 이상 통화했고, 그 다음에 판결문을 보면 김 감사관과 후보자님 사이에 2016년 8월 9일 저녁 7시 20분부터 7시 40분 사이, 그 다음날 아침 8시 50분부터 9시까지 두 차례 통화한 후 작성한 메모에는 정은호 발행 자기야 수표 추적 결과 100만원권 10장이 김모 부장에게 입금, 한 장 본인 배서 8장 딸 명의 계좌 입금, 레인지로버 자동차 관련 비용 정은호 대납, 베트남 마카오 여행 경비 정은호 부담, 정의 김모 부장 사례 명목 현금 1억 전달, 관련자 진술 확보, 정은호와 김모 부장 사이에 70여회 통화한 내역 있음, 오늘 누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계좌 추적 영장 신청 예정. 통화한 직후에 이렇게 적어서 보고를 했고요. 요 내용을 토대로 김수천 부장을 대면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이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를 한 이유가 결론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무렵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거나 비법관의 징계나 인사조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협조하여 수사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한 정황상 이 사건 수사 정보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밀로서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후보자님께서 특수일부장으로 법원 감사관에게 전달해준 이 내용들이 법원 행정처 관계자, 대법관 그쪽에게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무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죠. 분명히. 피의 사실에 대해서 공적 기관을 거치지 않고, 아니 감찰하고 징계에 필요한데 왜 청구 예정인 압수수색 영장 그런 것까지 다 알려줍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좀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후배 검사님들이 앞으로는 이런 영장 청구라든가 수사 정보와 관련해서 법원은 물론 자기가 알고 있는 친분 있는 사업가라든가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시려면 요거에 대한 후보님의 어떤 좀 반성이랄까요? 이런 좀 말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가 오늘 박주민 의원님이 이제 질의하는 거를 보고 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아까 말한 박수정 변호사 26기고 남부지검 금조부 거기서 검사 생활하다가 첫 번째로 옷 벗은 사람 아닙니까? 매년 몇십억의 돈을 변호사 선임비로 벌었다는 얘기도 널리 퍼져 있고요. 이 박수정 변호사가 M&A 뛰어들어서 상상인인가요? 모 저축은행 쩐주들과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담보로 갖고 있다가 대량 매각해서 그 회사를 경영상 어렵게 한 후에 그 회사를 굉장히 경영권을 뺏어서 여러 가지 고발건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원성도 많았고, 그런데 이 박수정 씨에 대한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밖에서는 원성이 있다가 이게 이제 2016년인가요? 2015년도에 그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이제 통화가 이제 불붙듯이 지금 이제 나왔다고 박주민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 대상자가 아까 나온 김영준, 조상준, 주진우, 그런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또 후보자님도 오해받을 수 있는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8월까지 33회에 걸쳐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것을 보도하는 언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왜 이렇게 통화를 했을까?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여기 후보자로 오셨으니까 후보자님이 굉장히 깨끗하게 열심히 수사한 거, 또 공직자로서 굉장히 청렴하게 오신 거를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좀 후회스러운 점도 얘기를 하시고 풀고 가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우리 김승현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어떤 취지인 줄 저도 본뜻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검사 로스쿨 교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의무를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법 1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가 제야뿐만 아니라 법원도 그렇고 또 저희 검찰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 해당 변호사와 저와의 통화는 제가 도주한 법조 브로커를 체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게 전제가 돼야만이 이후의 사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를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전화가 33통이라고 합니다만 문자도 여러 개 포함이 되어 있는 그 횟수입니다. 그게 한 7, 8개월 이상이 될 겁니다. 결코 제가 그 목적을 벗어나서 통화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검찰을 떠난 선배 변호사들하고도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따로 모임도 갖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하고도 교류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오해가 없도록 아까 제가 감찰총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검찰이 국민들한테 깨끗하다, 제 식구 감싸기 안 한다 하는 모양새로 그렇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거고요. 법조비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제가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징계 담당자에게 알려드린 것이고 의원님 그 판결문을 자세히 보시면 또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겁니다만 제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법원의 윤리감사관은 이미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오히려 법원 내부 사정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경로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는 변호인들까지 접촉을 하고 다른 사건의 변호사들 여러 판사들로부터 접촉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이번 제가 판결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가 오면은 편안할 리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사적인 관계로 윤리감사관과 통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 윤리감사관하고 판결문에 보면은 친분이 두텁다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연수 2년 동안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법원을 떠나고 나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통화를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친분 관계에 의해서 전화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고 그분이 어떤 연유로 메모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절대로 수사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가 징계와 인사조치, 직무배제에 관련되는 내용만 통보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소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심광열 부장판사는 비슷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해서 검찰로 기소를 했고 후보자님은 그 내용보다 더 상세한 것을 법원 내부가 아닌 검찰 내부가 아닌 법원 사람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라든가 기소도 안 당했는데 그런 형평성을 갖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취지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안 사실입니다만 그 위원님께서도 법원에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영장전담 판사실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핵심으로 만들어놓은 제가 만든 기록입니다. 153페이지를 사본한 그 자료가 법원 행정처로 인계가 됐고 법원 행정처에서 그게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수사팀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법행정권에서 징계나 인사조치, 직무배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사팀에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그런 취지로 기소한 것 아닌가. 판결문에는 그렇게 판결문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